안녕하세요. 자, 너도TV의 크림슨 김소엽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너무 막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 막 좀 피곤하잖아요. 그죠? 오늘은 조금 재밌는 얘기를 재밌는 얘기보다는 제가 이쪽 시장에 들어오게 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에피소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맨 처음에 이쪽 금융이라고 하죠. 이런 금융 쪽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법인 대표도 하고 개인 사업도 하고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아주 대기업은 아니지만 뭐 그러니까 오픈마켓이라고 하죠. G사, 그 다음에 114, 그 다음에 뭐 A사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인생에 약간의 뭔가가 조금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캐나다를 좀 바람 좀 쐬자라고 갔는데 환경이 참 좋더라고요. 한국하고 너무 다르게. 근데 문제는 너무 심심한 거야. 그러면 주식이나 좀 해볼까? 그래서 딱 켰어요. 이평선을 보는 순간 내가 이거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은 거예요. 뭐 이 학창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막 못하고 그러진 않았으니까 좀만 공부를 하면 잘 될 것 같은 거야. 막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재미와 수익은 또 달라. 이게 처음에는 여지없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좀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내가 잘못 공부를 하고 있었구나. 제대로 된 공부가 뭘까라고 하다가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뭘 발견을 한 거예요. 이거 뭐지? 근데 여러분들도 공부하실 때 귀납적인 방법 혹시 아시죠? 귀납적인 방법. 여러 가지 예들을 찾아서 그거에 간추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와 연역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것이야 라고 해놓고 그거에 대한 사례를 찾는 것들. 귀납적인 방법과 연역적인 방법이 있다면 저는 연역적인 방법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보통 일반적인 이평선 같은 경우가 전형적인 귀납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MACD 보조지표 있죠? 에너지 인덱스, 이게 전형적인 귀납적인 방식입니다.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해서 과거는 잘 맞아요. 과거는 잘 맞습니다. 왜? 통계니까. 이게 어떤 오류가 있냐면요. 우리나라 수명이 65세라고 할게요. 올해 여러분이 66세입니다. 올해 여러분 돌아가실 거예요. 왜? 65세가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니까.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이 표준 편차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면 55세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쵸? 75세에 돌아가시는 분도 계세요. 평균은 65세인 거야.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손실이 나시는 겁니다. 이 편차 때문에. 평균은 그래서 맞진 않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은 겁니다. 1, 2, 3, 1, 2, 3, 1. 그 다음에 뭐죠? 2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딴 게 엉뚱하게 나올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1, 2, 3, 1, 2, 3, 1, 2일 것이야 라고 해서 2로 여러분들 투자를 하셨다가 낭패를 보신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그게 낭만적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귀납적인 방식으로 가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즉, 통계를 믿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통계는 통계일 뿐이에요, 그냥.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싸움을 계시냐면요. 과거에 일해 왔다 이익을 맞추자라고 해서 오셔서 1초 후를 맞추는 여러분들의 숙명인 것이지 과거에 이랬다, 1초 뒤에도 이럴 것이다 라고 예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1초 뒤를 맞추는 숙명이 있어요. 자, 내가 산 주식, 내가 진입한 포지션이 위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혹은 내가 산 주식이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이걸 예상하는 게 중요한 것이 패턴하고 뭐 N자형 있고 뭐 무슨 무슨 형이 있고 뭐 이거 쌍봉이 있고 쌍바닥이 있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대표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회의를 하고 있어? 임원회의 하고 있어? 여러분들 지금 쌍봉이니까 이제 올라갈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올라가나 그게? 내부적인 정보, 내부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회사에 대한 빠삭한 연구, 이런 상황이 뒷받침이 되어야, 즉 연역적인 방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분명히 내가 봤을 때 이게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왜 올라가냐나 물음표를 항상 다시란 말이에요. 왜 올라갈 것이냐? 이러했으니 이런 경우에는 올라가더라. 즉, 결론을 먼저 딱 내놓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추는 해당되는 이런 케이스를 찾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제 그 캐나다 가서 이제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귀납적으로 하니까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연역적으로 하자. 가설을 이제 세웠어요. 가설을. 세워놓고 이제 거꾸로 맞춰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검증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 검증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검증하는데 시간을 많이 고통스러워요, 상당히. 하지만 하셔야 됩니다. 이제 검증을 이제 하시다 보면 뭔가가 균일된 규칙들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우연찮게 그걸 이제 발견을 한 거예요. 물론 100% 다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라기보다는 잘 맞아요. 특히 ETF 관련 상품에 대해서는 거의 한 번도 깨진 적이 없습니다. 계속 수익이 잘 나요. 그래서 이거 말씀드리고 싶었었는데 ETF 잘한다? 사실 그런 부분들은 뭐다? 옵션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로, 아래로. 저는 이제 원래 트레이더 출신입니다. 여하튼 이제 어느 회원, 그분이 저희 교육회원이셨는데, 오늘 그러면 쪽지를 주셨어요. 그럼 쪽지를 주셨는데, 혹시 이 내용을 이 증권방송사 와서, 저는 토마토TV라고 그래가지고, 푸드 케이블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푸드 먹는 리빙 이쪽인 줄 알았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혹시 한국 쪽에 와서 증권방송사 할 생각이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뭐 리빙 뭐 푸드 케이블에서 무슨 증권방송이야. 전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찾아봤더니 그 증권 뭐 이렇게 하는 데더라고. 근데 마침 그때 캐나다에서 너무 좀이 쑤셨던 거야. 이 경치도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보니까 지겨운 거예요. 아 지겨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침 또 한국에 갈 거리가 생겼잖아. 그러고 있다가 이제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증권방송 시작을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842 규칙에 따라서 이 교육 자료들을 쭉 올려놓고 여러 가지 이제 경제방송 하면서 전문가라는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교육 자료라든가 이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교육 채널에서 보시는 이 부분들 시작을 하면서 이걸 많이 먹었어요.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죠?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찾아온 전문가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되게 익히 이름만 들어도 아는 전문가들 제가 거의 다 가르쳤어요. 특히 이제 이 해외 선무 쪽은. 하여튼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그 전문가 생활 시작하면서 이제 이름이 제법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자산운용사 또는 투자자문사 쪽에서 이제 오파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또 유명 이 S회계법인. 거기에서 이제 그걸 진행을 하면서 이제 제법 이쪽 시장에 조금 이제 알려지기 시작을 했죠. 근데 저는 그래요. 이걸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일단 무턱대고 덤비는 것도 좋아요. 좋은데 무턱대고 덤비시기 전에 항상 이 학습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에피소드 1이에요. 좀 길었죠. 옵션이라는 걸 봤더니 100배, 200배가 막 터지는 거야. 에피소드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75세 한 20억 벌었죠.